자, 국어문법 특강. 네, 오늘은 6강입니다. 6강 보겠습니다. 6강은 이제 탈락, 그 다음에 첨가, 축약이라는 세 가지 큰 틀의 세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자, 교재의 소 챕터로는 12챕터와 13챕터가 들어있습니다. 자, 탈락이 시작됐는데요. 탈락 안에 지금 자음군 단순하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탈락에 보면 뒷페이지에 자음 탈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탈락에서는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기본인데 우리가 교체할 때 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아시나요?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이제 다른 버전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받침 소리로 자음이 한 개 있었던 것이 어떤 다른 형태의 대표음으로 바뀔 때 이걸 우리는 큰 틀에서는 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음은 어떤 성질상 받침 소리로는 끝소리로는 7개의 자음만 소리 날 수 있다는 게 있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말은 받침에 이를테면 2개의 자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넓다 같은 경우에 리얼 기어를 쓰죠. 그 다음에 훌터가 달 때 훌다 같은 경우 리얼 티어 이렇게 2개를 쓰죠. 근데 이 2개가 받침으로 동시에 소리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소리 나는 것도 더 큰 틀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하나가 다른 하나로 대표음으로 바뀌는 것은 교체라고 하고, 지금처럼 겹받침 둘 중에 하나가 남고 하나가 소리 나지 않는 것은 2개 중에 하나가 탈락됐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둘 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교체로 일어날 수도 있고, 교체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탈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죠. 그건 뭐 자의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겹받침에서 둘 중에 하나로 소리 나는 것, 그것은 탈락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이제 그 탈락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자음군 단순하다. 자, 자음군은 자음이 2개 이상 모여 있는 걸 말합니다. 현대국어에서 뭐밖에 없다? 겹받침이죠. 겹받침 2개가 몇 개로? 1개의 자음으로 단순하게 된다 해서 이름을 자음군 단순하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봅시다. 이게 이제 세부 사항이 조금 더 연결된다는 거겠죠. 음절 말에 2개의 자음이 올 때, 음절 말은 한 음절에서 끝에 오는 소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받침을 말합니다. 그죠? 자음이 올 때 자음 하나가 탈락되는 현상. 이 탈락은 표기인가요? 소리인가요? 소리만 말합니다. 그죠? 표기는 그대로 두죠. 그래서 겹받침의 종류에 따라 뒤의 자음이 탈락해서 앞의 것이 남기도 하고, 앞의 자음이 탈락해서 뒤의 것이 남기도 합니다. 됐나요? 이거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분류를 조금 해놓습니다. 뒤의 것이 탈락하는 거, 앞의 것이 탈락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요거 사실은 이렇게 분류를 막 외워도 큰 의미 없습니다. 맞죠? 각 예들에서 또 반대되는 예외 현상이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겹받침의 발음은 그 활용된 형태별로 발음을 좀 읽어서 보고 바로 읽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다는 느낌으로 소리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겹받침의 발음은 음음 환경에 따라 지금 우리가 말한 탈락으로서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음군 단순화, 즉 2개가 하나로 남지 않고 연음되어서 2개가 다 소리가 나기도 한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내가 뭐가 적용되나요? 우리 교체로서의 음줄 끝소리 현상을 이야기할 때, 자, 음알에 오면 무조건 대표음, 맞죠? 뒤에 자음이 연결돼도 대표음, 맞나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할 때 이 형태소가 실질이면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연음되었죠. 뒤에가 뭐면 형식 형태소면
대평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음되었죠. 그 음절 자음군 그 뭐죠? 겹받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 이게 어말일 때 대평으로 바뀝니다. 대평만 남습니다. 그쪽 탈락됩니다. 뒤에 자음이 올 때도 대평 하나만 남고 탈락됩니다. 이제 뒤에 모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을 때 이게 특히 뒤에 뭐가 오면 형식 형태소가 오면 두 개가 다 살아남는데 앞에 거는 받침으로 남고 뒤에 것은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에 초성으로 올라가죠. 뭐 말이 복잡한데 별거 아닙니다. 자, 세상이 하도 넓어서 만나기가 어려웠어. 넓어서. 자, 이게 뒤에 어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죠. 어떻게 된다고? 발음은 넓어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얼은 앞에 것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남고 맞나요? 뒤에 있는 비읍은 뒤에 이어지는 형식 형태소의 초성으로 옮겨가서 리얼 비읍이 리얼로 단순화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리얼 비읍이 다 소리가 났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겹받침의 발음은 어문 환경에 따라 자음군 단순화 일어나기도 하지만 자음군 단순화 대신 연음 법칙이 적용되어서 두 개 다 소리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역 시옷은 기역이 남고 니은 지읒은 니은이 남고 그 다음에 밑에 리얼 기역은 기역이 남고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제가 읽으면 소리 따라 읽어주세요. 자꾸 소리를 익히시는 게 훨씬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기역 시옷입니다. 목, 삭 이것도 이를 붙여볼까요? 내 몫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서 몫이가 되었다가 된 소리가 돼서 몫이까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니은 지읒입니다. 안딱, 언딱. 뭐가 기억나야 되죠? 된 소리 되는 조건. 용언의 어감 받침이 니은 미음일 때 연결되는 음이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되죠.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 되기 전에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니은 지읒이 니은으로 자음군 단순화가 되었다. 탈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리얼 비읍, 리얼 시읒, 리얼 티읒도 전부 다 뭐가 된다? 리얼이 되어서 따라 읽습니다. 넓다, 설다, 얇다, 짧다, 외골, 할다. 예, 설다, 짧다 생각보다 발음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리얼 비읍인데 우리 발로 디디는 거 밥다 있죠. 얘는 또 다릅니다. 자, 그래서 밥다는 자음 앞에서 앞자음이 탈락해서 밥으로 읽습니다. 밥. 됐나요? 네, 그래서 발다가 아니고 밥다 따라 여기서 밥다, 밥고, 밥지. 자, 근데 실제로 시험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바로 넓다입니다. 왜 넓다가 많이 나온다? 넓다가 기본형은 리얼인데 이 넓다가 파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둥글다와 겹쳐져서 이건 합성어네요. 넉둥글다가 되면 뭐가 되죠? 희한하게 뒤에 비읍이 남아요. 널둥글다 하지 않고 넉둥글다 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세를 더하는 넉죽하다도 널죽하다 하지 않고 넉죽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넉둥글다, 넉죽하다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뭐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기본형인 넓다는 리얼이 선택되었는데 합성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파생되었던 단어들이 뭐가 된다는 거죠? 네, 넉 비읍으로 선택된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비읍 시옷 중에 비읍 선택되는 거 갑, 없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넉둥글다와 넉죽하다만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리얼 기역 받침입니다. 일단은 선택이 뭐가 된다? 기역이 됩니다. 그래서 닭, 치, 굽다, 막다, 익다. 이 막다와 익다와 굽다가 뒤에 보십시오.
이거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말가서가 돼요. 이건 예외라고 볼 수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맞다에서는 뭐가 선택되었죠? 기억이 선택되었죠. 뒤에가 뭐일 때? 자음일 때. 맞죠? 자,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기었다. 맑게인가요? 막게인가요? 맑게입니다. 맑게.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벌어져요. 자음으로 시작하는데 뭘로 바뀌어? 리얼로 바뀌어서 맑게가 되어서 뒤에 된소리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굵다죠. 기억이 선택되었습니다. 근데 굵게라고 했습니다. 굵게. 우리 책 읽는 거. 책을 집에서 읽고 와라요? 읽고 와라요? 읽고죠. 리얼이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리얼 기억 받침이 매우 예외적으로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특히 어떤 자음? 기억일 때만 리얼 기억 중에 다시 얘만 리얼로 바뀌어서 선택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놨죠. 어미의 첫 소리 기억, 즉 자음인데도 기억일 때, 그때는 뒷놈이 탈락하고 앞에인 리얼이 선택되어서 읽고, 읽게, 맑고, 맑게, 굵고, 굵게라고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리얼 미역. 자, 따라하겠습니다. 암, 담다, 삼다, 점다. 됐죠? 리얼 피업은 요거는 두 단계를 가야 되죠. 리얼 피업 중에 피업이 선택이 되고 피업도 받침 소리가 안 되잖아. 대표음인 뭘로? 그럼 굳이 말하자면 탈락이 한번 일어나고 교체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없다는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죠? 요거 좀 주무셔야 되겠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는 이제 내가 이건 나는 뭔가요? 뒤에 두 개 선택되는 기본적인 환경이죠. 당연히 말에서 흑, 갑 됐나요? 그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떤 형태소가 가르칠 때 흑과 갑도 그러니까 단순화됐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뭐하고 똑같아요. 음들 끝소리 할 때도 똑같죠, 사실은. 그 원리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할 때 실질 형태소는 여전히 대표음으로 바뀌듯이 자음군 단순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흑의 위가 붙어. 그러면 흑, 뭘로? 기역으로 선택되고 올라가서 흑, 위 합쳐서 흑위가 되는 겁니다. 요 위는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뭐죠? 실질을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사람 하는 행동이 값어치가 없다 할 때 값없다 이렇게 합니다. 또는 물건값이 너무 쌀 때, 자기네 생산자일 때 그때 값없다 합니다. 뭐죠? 리얼 비업 중에 비업이 선택되어서 없다가 뭐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인 영혼의 어간이기 때문에 비업이 올라가서 값없다가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뭐일 때? 모음을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 흑 선택되지 않아요. 앞에 리얼 남고 기억도 올라가서 글. 이해되죠? 자, 갑에 이를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했지만 갑시가 되었다가 갑시가 된 상태에서 다시 뭐가 되나요? 된 소리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잘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돋보기에 보면 리언 히읗과 리얼 히읗, 히읗이 들어있는 겹받침입니다. 그죠? 자, 리언 히읗과 리얼 히읗의 히읗은 뒤에 뭐가 오면 그드즈가 오면 우리 거센 소리 있죠. 거센 소리로 축약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만타도 마찬가지예요. 만타로 해봅시다. 이럴 때 니은 히읗 중에 니은이 선택되는데 이 히읗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자음이라도 뭐가 되는 거야? 축약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옷이 올 때는 히읗이 탈락하고 시옷은 쌍시옷입니다.
그래서 만 히읗은 탈락되고 쏘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옷에 뭐가 없죠? 거센소리 형태가 없죠. 그렇게 보셔도 되죠, 그죠? 알쏘. 그 다음에 니은히읗과 리을리을의 니은이 결합되면 히읗이 또 그대로 탈락됩니다. 왜냐하면 히읗과 니은이 합쳐서 벨소리가 안 되죠. 그래서 만니, 알른 이렇게 되죠. 원래는 알른 되었다가 다시 유음화가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더 볼까요?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 뒤에 모음을 시작할 때는 이게 음이나 접사, 접미사 이건 뭐죠? 형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 겹받침이었는데 뒤에 모음을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오면 어떻게 됐나요? 뒤에 놈이 그대로 올라가서 예름되었죠. 이 히읗이 굉장히 아주 특이한 소리야.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인데 H 소리가 자음적인 성격과 모음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어서 소리가 또 굉장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약하죠. 우리 히읗 탈락도 뒤에 배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하가 되지 않고 히읗은 탈락돼서 만하가 돼요. 뭔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 그러니까는 겹받침 중에 뒤에 히읗을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발음법이나 표준어 발음에서도 이거 되게 좀 중요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자음 탈락을 더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겁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자, 자음 탈락. 자, 이제 뭐 했어? 앞에는 뭐 한 거야? 탈락 중에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겹받침 두 개 중에 하나가 탈락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죠? 네. 그 다음 이제 자음 탈락. 자음이 있었는데 발음 중에 탈락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리을 탈락과 두 번째 히읗 탈락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얘들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에 자음이 리을이나 히읗이 있었던 것이 발음 과정에서 뭐 어문 환경에 따라 탈락되는 걸 자음 탈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음 탈락에는 뭐가 있는가?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 두 개가 있는 거죠. 됐나요? 이 히읗 탈락은 아까 겹받침 니은 히읗하고도 연결이 사실은 됩니다. 그죠? 자, 리을 탈락부터 볼까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에 원래 자음이 있었어. 됐나요? 그런데 걔가 어미 오나 자음,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뭐가 된다? 탈락된다. 자, 자음, 니은, 비읍, 시옷으로 조건이 한정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모음이지만 오일 때 리을이 탈락되더라. 자, 이것부터 볼까요? 모음오부터. 둥글다라는 형용사에 어가는 둥글까지죠. 자, 거기에 뭐를 붙이면 종결음이 오를 붙이면 둥글오가 돼야 되죠. 원래 탈락이 안 되면 둥글오가 돼야 되는데 이걸 둥그오라고 하고 어디까지 반영이 된다?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에까지 반영이 됩니다. 리을 탈락. 됐나요? 이건 특이한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자음 중에 니은이나 비읍이나 쉬운 예를 또 안 들는 그죠? 일단 갑시다. 원래 날다죠. 날다에 는을 붙이면 날는 하지 않고 나는이죠. 이게 제일 많죠. 울다에 뭐 우는 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날다에 또 비읍입니다. 비읍이 결합될 때도 날릅니다. 안 되죠. 그냥 리을 탈락시키고 이 비읍을 받침으로 넣죠. 그래서 납니다.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둥글다에 는을 니을 붙이면 둥글는 안 되니까 둥근 해버립니다. 모두가 뭐가 일어났다? 리을 탈락이 일어났다. 됐을까요? 예. 자, 그 다음 히읗 탈락.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말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사 앞에서 뭐 하는 현상? 탈락하는 현상. 자, 사타에 사 히읗까지가 어간이죠. 어간 말에 뭐가 있었다? 히읗이 있었다. 그지? 그러니까 R을 붙여서 발음을 하면 싸하 하지 않는다고. 아까 겹받침 니은 히읗하고 같은 거라고 큰 논리를 갖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리을 탈락은 발음이 리을 탈락이 되면서 표기에도 반영되었는데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쌓이다, 좋은, 좋아서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다른 탈락. 자, 어디 앞 페이지에 날개 쪽으로 보십시오. 단어가 형성된 이후에 불규칙적으로 일어난, 물론 나중에 규칙 활용이 들어가지만 그거 방금 본 거 말고 단어가 형성되지 않고 아직 형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리얼이 탈락되는 그런 리얼 탈락도 있습니다. 뭐 할 때?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 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있던 리얼이 탈락되는 현상. 됐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공부한 건 뭐지? 용언 활용해서 리얼 탈락하는 거죠. 됐나요? 얘들 이제 기본형 자체에는 리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솔과 나무가 합쳐져서 소나무라는 단어가 될 때, 뒤에 니은이 오네? 리얼과 니은은 같이 쓰기 좀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리얼 탈락시켜버리고 소나무라는 단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소나무라는 단어는 이미 완전 단어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발음할 때 일어나는 변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되셨나요? 물론 표기에 반영됐고요. 이미.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딸 더하기 님도 따님이라고 합니다. 따님.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매달 할 때 달 더하기 달 해서 이 할 때 달다리 하지 않고 다다리. 됐나요? 그 다음에 열고 닫는 문, 열다지를 여다지라고 합니다. 단어가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이 딸님은 여기는 책에는 따님이라고 돼 있나요? 이거 좀 이상한데 그죠? 리얼이 떨어져야 되죠? 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소마비 할 때 말과 소도 사실은 말소였던 것이 마소가 되는 거죠. 왜 뒤에 시옷이 왔어? 됐나요? 그 다음에 활살도 화살. 됐나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느드르스가 전부 다 뭔가요? 사실은 잇몸소리죠. 그러니까 잇몸소리 받침을 했다가 또 잇몸소리를 내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탈락시켜버린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쌀가게를 싸전이라고 합니다. 바늘하는 행위를 바늘질하지 않고 바늘질. 전부 다 단어 형성할 때부터 뭐 된 거다? 리얼이 탈락된 것이다.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탈락에 뭐 했다? 제일 먼저 어두장분이 단순화된다. 즉 겹받침을 산 놈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리얼과 히읗이 탈락되는 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어간 받침에 리얼이나 히읗이 있을 때. 자, 히읗과 리얼 좀 달랐습니다. 어간 받침에 리얼이 있는 건 발음도 탈락되지만 표기도 반영. 히읗은 표기 반영 안 됐어요. 이거와는 좀 다르게 단어 형성에 뭐 되는 거? 처음부터 리얼이 탈락되는 거. 됐나요? 자, 이제 뭐 남은 거야? 모음 탈락. 됐죠? 모음 탈락은 으 탈락과 동음 탈락으로 보면 쉽습니다. 이 동음 탈락은 구체적으로는 아나, 어입니다. 그래서 어간의 끝이 으라는 모음이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의미가 아우로 시작하는 모음을 시작하는 의미일 때.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말은 음절들을 구분해서 여러 개의 음절로 말할 때 자모 이렇게 가는 것이 발음하기가 쉽다 그랬죠. 그런데 모음을 연속해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발음이 오히려 더 힘이 든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음 탈락입니다.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그 첫 번째 방법. 두 개가 모음끼리 붙었는데 한 놈이 약해. 누구 탈락시킬까요? 약하네. 그 약한 몸이 으야. 자, 볼까요? 모으다라는 용언이 있죠. 용언 어간이 으로 끝났는데 여기다가 뭐를 또는 어라는 연결 의미를 붙였을 때 하려 하니까 이게 발음이 두 개의 음절로 구분하는 게 불편해. 그래서 약한 놈 으를 탈락시켜서 됐나요? 잠그아가 잠가, 예쁘어가 예뻐, 치르어가 치러. 됐나요? 추가. 김치를 담그다. 그래서 붙이면 시김치를 뭐 해야 되죠? 담갑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김장하면서
일기쓰라 하면 김치 담궈, 담궈 많이 쓰는데 그냥 담갑니다. 뭐가 일어나서 몸 탈락, 탈락이 일어납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아하고 어가 겹칠 때, 즉 용언의 어감부터 아나 어가 있고 연결음이 아나 어가 결합되면 같은 모음이 연결될 수 있죠. 자, 그럴 때 너그 집에 가, 아 했을 때 가, 아 하니까 결과적으로 모음 두 개가 연결된 거죠. 소리가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놈을 탈락시켜. 그래서 가. 마찬가지입니다. 가, 아라도 가라. 서, 어라도 서라. 서, 얻다가 섰다. 건너, 어가 건너. 건너, 어서가 건너서. 이해되시죠? 이건 동음 탈락입니다. 됐죠? 같이 모음 탈락은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 동음이 탈락될 때 용언의 어간에 아나 어가 탈락되는지 어미의 아나가 탈락됐는지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글을 써놨으니까 이거는 참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알겠죠? 참고를 읽어보시고요. 이제 다 했어요. 탈락은. 이제 첨가와 축약 해볼까요? 첨가 축약.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축약을 먼저 할게요. 축약. 자, 축약은 자음 축약, 그죠? 자음 축약과 왜 표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모음 축약도 있습니다. 모음 축약이라고 있는데 밑에 설명이 있는데 조금 이거 애매하게 해놨네요. 축약부터 보겠습니다. 축약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죠?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 자음 축약의 예인 거죠. 이를테면 예사소리 그드그즈가 히읗과 부딪히면 뭘로 바뀐다? 거센소리 크트 프츠가 된다. 근데 이 크트 프츠가 된 것은 두 개가 한 개가 되어서 탈락이 아니고 그 한 개가 된 것 속에 두 개의 성질이 다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축약이라고. 그러니까 탈락과 후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축하라고 쓰고 맞나요? 축하라고 하죠. 그죠? 예. 노 히읗에 고라고 쓰고 노코라고 말합니다. 맛 더하기 형 해놓고 맛형 되죠. 조 더하기 디귿 해놓고 조타가 됩니다. 됐나요? 예. 급 히 해놓고 급피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꼬처가 됩니다. 자, 이거 꼬처는 한 번 더 볼까요? 왜 그럴까요? 꽃다죠 원래. 그럼 이 지읒이 7개 중 있다 없다? 없죠. 만약 얘가 디귿으로 바뀌어서 혀와 만나면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혀가 됐겠죠. 맞나요? 이걸 다시 구개음화를 해서 꽃처라고 됐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야 꽃지읒이 히어와 만나서 이게 지읒이 요거 돼서 꽃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때요? 이 마음 급하군요. 꽃처라고 이래서 이렇게 간 건지 구개음화까지는 나가지고 아니면 처음부터 지읒이 올라가가지고 바뀌었다고 해야 되는지 어때요? 자, 디귿이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뒤에 결합되는 형식 형태수가 모음으로 시작돼야 되죠. 자, 지금 히읗은 모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음이라고 해야 되나? 자음이죠. 그래서 디귿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디귿으로 바뀌어서 히읗과 만나서 티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가 이 모음이랑 반모음 이를 갖고 있는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구개음화 조건이 됐습니다. 텨가 되어서. 그래서 오처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지읒이 튕겨 올라가서 만나서 처가 됐다고 하면 지금 뒤에 뭐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배수에서는 사실은 대표음은 바뀌지 않죠. 그죠? 죄송합니다. 대표음은 바뀌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 설명이
지금 이의 이걸 넣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 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옳지. 리얼이 남고 히읗이 올라가서 뭐가 되었다? 치가 되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뭐죠? 모음 축약. 모음 축약이라고 먼저 해볼게요. 모음 축약. 자, 꽃이 피다에 연결음이 어가 붙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피어라고 하면 됩니다. 맞나요?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모음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지만 여 속에 이 두 가지 성질이 다 있죠. 그렇게 모음 축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 다음에 오다에 아라 어라가 붙어서 오 아라인데 오와 아가 합쳐서 뭐가 된 거야? 와라가 되었죠. 모음 두 개가 한 개의 모음, 이중 모음으로 바뀌어서 모음 축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자꾸 반모음을 음운처럼 취급하는 컨텐츠가 많아요. 이 책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는 않고 그냥 반모음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반모음을 음운으로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이야기죠.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반모음 자체는 음운이 원래 기능이 뭐가 있죠? 본질적인 기능.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죠. 가진 말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당이죠. 자신은 뜻이 없으면서 맞나요? 반모음 때문에 즉 최소 대립상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모음은 사실은 음운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피어가 표가 되었을 때 그냥 모음 축약이라고 이때까지 설명하기도 하는데 반모음화라는 말을 들이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걸 피어라고 두 개의 음절로 하면 이 피도 이라는 모음이고 맞나요? 어도 그 개별 모음인데 표가 되면 이 표라는 소리는 실제로는 이 더하기 어를 두 개를 한 게 아니고 이 소리가 반모음화되면서 제이 내려진 소리 있죠. 홀로 소리가 날 수 없어요. 어디에 얹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가 요걸로 바뀌어서 결국 요 소리가 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모음 축약이란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쓴다? 이라는 단모음이 반모음 이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하? 반모음화라는 말을 써요. 반모음.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나요? 원래 이였는데 이렇게 됐다면 이 소리가 뭐가 된 거다? 반달표 이거 반모음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까지 가서 얘가 이걸로 바뀐 현상이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걸 반모음화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위에 다 해놨습니다. 돋보기 제가 읽어볼게요. 모음으로 끝난 형태수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만나 두 단모음, 자, 두 개의 단모음 이 말이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 이중모음으로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전에 그냥 뭐라고 했다고? 모음 축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지금 반모음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중모음을 두 개의 모음으로 보는 입장이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즉, 요거는 글자는 한 개지만 이거 두 개 있는 거고 반모음도 하나의 음처럼 봐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반모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가 얘로 가면서 개수가 줄어들지 않았죠?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런 입장에서 이걸 뭐가 된다? 교체라고 보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아범절의 반모음이나 반모음 오우가 이렇게 교체된 후에 다시 이중모음을 이룬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축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요거의 포인트를 두어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중모음하면 축약이고요. 되셨나요? 얘가 그냥 이걸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둘 다 반모음은 인정하는데 반모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중 모음을 만들었다고 보면 이건 축약이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결국 이 소리가 이 소리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뭘로 보고? 교체라고 봅니다. 뭐가 맞아요는 답할 수 없어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이 수준까지 설명을 합니다. 즉 뭐가 맞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런 설명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1, 2, 3, 4를 뽑아내면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인지 따라가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지금 두원법칙 지금 두원법칙을 지금 어디다가 넣어놨나요? 축약에 왜 넣어놨을까? 자, 봅시다. 한자어에서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 소리로 발음되는 끓이는 현상. 그래서 두음에 오는 걸 끓인다. 맞죠? 그걸 두음법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야, 여, 요, 유 앞에서 리을과 니은 소리는 탈락되거나 맞죠? 그 다음에 아, 어, 오, 우, 이, 왜 이런 소리 앞에서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을 두음법칙이라고 하죠. 그런데 탈락 현상과 교체 현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음운 변동이다. 제가 착각했네요. 두음법칙을 지금 거센 소리 밑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 뭐 다 끝났어. 이 책 입장에서는 두음법칙은 뭐도 있고 탈락도 있고 교체도 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괜히 좀 예민하게 말했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안 했던 거 니은 첨가. 자, 니은 첨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파생어나 합성어가 될 때 앞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형태소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모음이 이가 있거나 반모음 이가 있을 때 그걸로 시작될 때 원래 없었던 니은이 더나 끼어들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니은 첨가라고 한다. 이런 거죠. 맨 더하기 입 합쳐서 맨입이라는 단어가 되죠. 맨은 접두사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쓰기도 이렇게 쓰나 근데 발음할 때 어떻게 되더라? 맨입 하늘에서 니은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두 형태소가 결합될 때 뒤에 형태소에 뭐가 있죠 지금? 모음 이로 시작하고 있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막 하는 일 할 때 막일 이렇게 씁니다. 두 형태소가 결합돼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일에 뭐가 있지? 이 모음이 있죠. 그래서 막 일이 되었다가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비음화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첨가와 이거는 비음화가 같이 일어나는 교체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식용이란 말과 유라는 두 개의 어근이 만나서 합성화 됐어. 식용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류가 되었다가 되었다가 이거 기역은 원래 연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물약이 뭐가 돼? 여기도 뭐가 있나요? 유에도 약에도 반모음이가 있죠. 그러니까 물약이 되었다가 리을 니은이 만나서 유음화가 또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니은 첨가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설명할 때마다 이게 뒤로 미리 보낼 겁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에서의 니은 또는 니은 첨가. 자, 일단은 니은 첨가는 파생어와 합생어에서 다 일어납니다. 뒤에 뭐가 있으면 이 모음이나 반모음이 시작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이소리 현상은 그 니은 첨가들 중에 뭐에서 합성 명사를 만들 때 됐나요? 그 니은이나 니은 첨가 되는 것을 소리가 된다는 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뭐도 사이소리 현상이죠? 합성어에서 뒤에가 이유 없이 된 소리가 되겠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해?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된 소리 규칙이 안 되는데 합성어에서만 된 소리가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똑같아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또는 합성어 될 때 니은이 첨가되는 걸 통째로 뭐라고 하는데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방금 학생이 말하려고 한 시옷 받침 쓰는 거는 표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중에 앞에 거에 받침이 없고 두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일 때
시옷을 받쳐주는 걸 사이시옷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이시옷 앞에 사이소리 현상을 만족해야 되고 사이소리 현상은 빠르게 정리하면 된소리가 일어나 합성어 때 된소리 조건이 아닌데 그 다음에 니은첨가가 일어나 이해되셨나요? 이건 지금 또 다른 틀에서 그냥 니은첨가는 합성어든 파생어든 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사이소리 니은첨가는 뭐 합성어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시 돌아가서 합성 명사를 만들 때 니은 소리 또는 니은이 덧나는 것을 사이소리 현상에서의 니은첨가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니은첨가와는 달리 동일한 음문 환경에서도 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혼자라는 어근과 말이라는 뭐가 되나요? 어근이 만나서 발음을 이렇게 하더라고. 혼잣말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되셨나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 니은첨가 조건과는 다르죠. 뭐가 없나? 이 모음이 없죠. 그런데 니은이 끼어들더란 말이에요. 소리가. 그랬을 때 이걸 뭐라고 사이소리 현상으로서의 니은첨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물론 이 사이소리 현상인데 일반적인 뭐죠? 니은첨가의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어요. 뭐만 있으면 뒤에 이 모음만 있으면 다 겹치는 거죠,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갔는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무엇으로 표시해 준 거야? 사이시옷으로 표시해 준 거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표준 표기로 정해지죠. 그러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받침 시옷은 소리가 뭐가 나죠? 디귿으로 나죠. 그 다음에 말을 만났어. 그걸 비음하게 돼서 혼잣말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단어 형성 차원에서 보면 뭐라고 봐야 돼? 니은 사이소리 현상으로서 니은 첨가고 그걸 표현하는 것으로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게 더 근원적인 설명입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와 말을 합치니까 사람들이 인산말이라고 하더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인사말로 발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하지 않더라? 또 안 하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규칙이 아니라 현상이라고. 사이소리 현상. 어문학이 똑같아도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습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에서 니은 첨가가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를테면 이제 분류해 주는 겁니다. 사실 니은 첨가되는 거예요. 이 더하기 몸이죠. 발음 어떻게 하더라? 잇몸 하더라. 됐죠? 그 다음에 코 더하기 나를 콧날. 그래서 다 뭐 썼다? 사이쇼 썼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에서 니은 첨가.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반몸이라는 게 있는데, 나무 더하기 잎을 발음해보면 나뭇잎이 돼요. 결과적으로 없던 니은과 니은 두 개가 되겠죠. 되셨나요? 이럴 때는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거 표기를 가지고 기준을 해버리면 이거 디귿으로 바뀌고 또 여기 니은 하나만 첨가됐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표기 기준으로 보면. 근데 단어 형성 기준으로 보면 사이소리 현상으로서 니은 두 개가 첨가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첨가는 사실은 니은 첨가뿐인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반모음을 어문으로 인정하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이제 반모음 첨가라고 이제 요새 자꾸 이름을 붙여요.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분석하는 데는 여전히 어떤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반모음을 어문으로 인정할 것인가. 자, 일단 뭘 갖고 이야기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되다에 연결을 어를 붙이면 맞나요? 되어죠. 끝. 이거 손댈 거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걸 줄이면 돼 하면 됩니다. 우리 이거 막 쓰는데 헷갈리는 하잖아요. 그지? 이거 줄이면 돼야. 그런데 줄이지 않고 얘를 두 음절로 발음하면서 사람들이 희한하게 되여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되어의 발음은 표준 발음은 되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되어 하니까 이 발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개만 되어, 피어, 이어, 아니오만.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 줄 건 뭐냐? 왜 그러면 사람들은 되어를 되어라고 하느냐? 근본적인 이야기, 아까 했던 이야기. 모음을 연속해서 두 개의 음절로 구분해서 발음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조금 불편해요. 되도 모음으로 끝났죠. 이중 모음이지만, 아니 단모음이라고 할 수 있죠. 10개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제 말 이해되시나요? 왜잖아, 왜 그지? 단모음 10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중모음을 발음 많이 하죠, 그죠? 되에 어가 되니까 사실은 모음 두 개가 연속되었죠. 우리말은 어떻게 발음하는 게 음절 이어가기 좋더라? 자모. 근데 자모를 이렇게는 너무 강력하고 합치거나 뭐 하기에는 탈락시키기에는 다 색깔이 너무 진해. 그래서 반주 자음 성질을 가진 반모음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발음이 되어보다는 되어가 조금 쉬워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표준 발음에서 되어가 맞지만 사람들이 발음의 편의성을 위해서 반모음을 이유 없이 첨가하더라는 거죠.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뭐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로 발음하는데 표준 발음은 동그라미 쳐놨죠. 정확히는 허용된 발음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유 없이 반모음 첨가하는 건 다 표준 발음 인정 안 하는데 이 네 가지만 만다 허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해보시고요. 네, 지금 예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학교에라고 발음하고 싶어 해요. 표준 발음 인정? 안 함. 되어, 피어, 이어, 아니오만 되어, 피어, 이어, 아니요로 발음하는 걸 인정, 허용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또 다른 반모음, 우리말에 반모음 두 종류 있죠. E 반모음하고 W 반모음. 그렇죠? 예를 들면 조아하면 되는데 히읗 탈락되니까 결국 그것도 뭐죠? 모음 두 개가 연속되죠. 그러니까 조아라고 또 발음을 해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만? 이중모음, 아니 반모음을 첨가한 발음은 되어, 피어, 이어, 아니오 네 개만. 되셨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일어난 현상을 전에는 그냥 되어라고 하면 될 것을 되어라는 이중모음으로 했죠. 이걸 이중모음화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세요. 어가 여가 되었으면 교체죠. 그게 맞는 발음이든 맞지 않는 발음이든.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반모음이 끼어들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이게 지금 중요해. 선생님, 그럼 뭐가 맞아요? 그게 없어. 그런 게 없어.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중모음화라고 해왔어요. 몇 년 전까지. 근데 제가 연도는 기억 못하겠네. 모의고사에 그냥 이걸 내버렸어. 이 현상을 내놓고 이게 반모음 첨가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료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이게 요새 나온 책은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중모음화. 그러면 교체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모음이 끼어들었다고 보면 반모음 첨가가 됩니다. 현상은 그렇고 그 다음 또 챙겨야 될 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4개밖에 없다. 됐나요? 이것도 보세요. 조아의 아를 와라고 이중모음으로 바꾸어서 발음했기 때문에 이중모음화, 교체라고 할 수 있고 반모음을 첨가했기 때문에 반모음 첨가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발음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되셨나요? 네. 오케이.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됐나요? 자, 이제 2개씩 착착하니까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교재의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